빨간불 켜졌어요? 부어스예요. 부어스 2026년 1월 27일자 기사. 한국산이 딱이다. 미국 전차 200대 보유한 이 나라 급하게 한국 전차 찾는 이유라는 기사예요. 부어스 2026년 1월 27일자 기사.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모로코 한국산 K2 흑표 전차 도입 검토 공식화. 모로코가 한국산 K2 흑표 전차 도입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리야드 메주르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측의 K2 전차 구매 의사를 타진한 뒤 협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제 M1A1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약 200대를 보유했지만 K2 흑표 전차를 찾고 있는 배경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우위를 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후 국가와 군비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모로코 정부는 단순한 장비 추가를 넘어 전차 정력의 현대화와 통합 운용을 동시에 이루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비 악몽 탈피하려는 복잡한 전차 편제. 현재 모로코군은 전차 편제가 극도로 혼합적이고 복잡한 구조다. 미국제 M1A1 200대, 소련계 2-72 200대, M60 패턴 300대, M40 패턴 200대 등 다양한 전차가 혼재돼 있어 부품 수급 정비 훈련 체계까지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비 문제나 운영 효율성 저하, 지원 체계 복잡성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우리 한국 무기들은 다 호환이 된다고 해요. 뭐 그 부품이 다른 부품하고 연계돼도 아무 부작용이 없이 그냥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모로코는 이런 복잡성을 탈피하고자 단일 플랫폼 또는 소수 모델 중심의 전력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K2 흑표 전차는 이 같은 전력 재편 구상의 핵심으로 후보로 떠올랐다. 뭐 K9 뭐 자주포에다가 뭐 우리나라 뭐 다른 걸 하면 전부 이렇게 조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하고도 뭐 그 미국의 무슨 그 비행기 유명한 비행기 그것하고도 이렇게 딱 맞게끔 뭐 그리고 공급이 미국산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하고 차이가 틀어져 버리면 부품 공급을 거부해요. 그리고 또 부품 팔아먹고 나서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뭐 우크라이나가 미국산을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러시아를 이렇게 공격할 때는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 받기까지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산 같은 것은 부품이라든지 뭐 또 6년씩 기다릴 필요 없이 제각 1년 안에 다 요구한 것이 그 납품 기일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납품 기일을 준수하고 또 이런 부품 조달도 좋으니까 많이들 이제 우리 한국 K방산을 지금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죠. K2 흑표 전차는 이 같은 전력 재편 구상의 핵심 후보로 떠올랐다. 특히 정비 효율성과 운영 이론화가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내부 평가가 강력한 도입 동력이 되고 있다. 뭐 러시아산, 미국산, 무슨 뭐 영국산 뭐 이런 거 유럽에 있는 뭐 거 전부 섞어 놓으니까 부품이 다 제각각이고 정신이 없는데 한국산은 전부 통일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들 그 저기 갖고 노는 조립처럼 다른 뭐 전차에다가 뭐 K9 뭐 자주포를 갖다가 같이 붙여서도 하고 여러 가지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K2 흑표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 3명을 운영되는 3세대 전차로 설계 단계부터 사막과 극한 온도 환경 대응 능력을 강조해왔다.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거리가 없던 나라들도 우리 한국 이 방산 무기를 사기해서 이렇게 줄을 서네요. 참 즐거운 일이죠. 모로코에서 우리 한국
이 다른 그 무기하고 조립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나라 K 방산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다른 것하고 조립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블럭놀이 하면은 이것저것 조립하고 뭐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편지 다 하잖아요. 그 브로크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방산 K 방산은. 모로코는 이런 복잡성을 탈피하고자 단일 플랫폼 또는 소수 모델 중심으로 전력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 것은 전부 다른 것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기 제품을 한 콘센트에 꽂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데 콘센트가 다르면 제품마다 정신없죠. K2 흑표 전차는 이 같은 전력 제품 구상의 핵심 후보로 떠올랐다. 특히 정비 효율성과 운영 이론화가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내부 평가가 강력한 도입 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그전에는 이재명 정부가 저기 기업 죽이기 뭐 노란 봉투법 무슨 뭐 그 기업들 막 세금만 올리고 그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불리하게 상법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막상 이 정치 중심에 서 보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역시 기업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슬그머니 뭐 노랑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 나라가 국민들을 먹여 살린 데는 그런 것들이 그 야당 후보 시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국민과 이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약간씩 이제 변화가 오니까 뭐 노란 봉투법 뭐 저쪽에서는 이제 뭐 처음하고 틀리다 이런데,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 보세요. 뭐 내가 한화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은 한화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SK나 뭐 LG나 다 우리 국가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여서 국민을 먹여 살려요. 우리 국민은 정신없이 가서 해외 나가서 명품 사느라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이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국민은 관광을 산업을 밖으로 내돌리지 말고 국내에 와서 국내 사업을 좀 살리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특히 우리 한국산 K방산은 정비 효율성 운영 일원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내부 평가가 강력한 도입 동력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이건 방산 무기마다 다른 체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전부 통합돼 있어서 마치 아이들이 블럭 가지고 조립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저거 붙일 수도 있고 저것을 이쪽에 붙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단순하고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뭐 탱크 위에다 뭐 다른 자주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덧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부품 같은 거 단순화돼 있어서 부품 구입하는 데도 우리 한국처럼 AS가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사막 환경 최적화. 모로코가 K2 특수 성능은 이 뜨거운 사막에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 혹한이나 뜨거운 사막을 전부 다 테스트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3명으로 운영되며,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많은 사람을 투여하지 않고 적은 소수 인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명피해가 적죠. 3세대 전차로 설계 단계부터 사막과 극한 온도 환경 대응 능력을 강조해왔다. 모로코처럼 여름 기온이 50도씨를 넘는 지역에서는 엔진 냉각 능력, 전차 유압 장치의 과열 억제 능력이 전투 지속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뭐 낮이 50도인데 그 무기가 뜨거워져 버리면 그게 안 되겠죠. 현대 로템은 모로코 기후와 지역에 맞춘 사막형 커스터마이징 K2 제안 중이다. 여기에 황색 위장 도색, 특수 고무 궤도, 차광막, 열 감지 억제 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지 환경에서 실전 검증에 적합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능적 강점은 모로코가 기존 전차 전력의 갭을 단번에 메울 수 있는 전력 증강 솔루션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 자기들의 약점을 보강하는데 한국에게 K 방산이 최고란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이 딱이다. 미국 전차 200대를 보유한 이 나라가 급하게 한국 전차를 찾는 이유라는 거죠. 알제리 전력과도 경쟁 구도. K2 전차 도입 논의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북아프리카의
현실적 위험이 있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1994년 국경을 폐쇄한 뒤 오랜 외교적 불씨를 이어왔고 2021년에는 외교 관계마저 단절했다. 서사하라 분쟁을 둘러싼 갈등은 수십 년간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다. 알제리는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하며 전차 포함 대규모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모로코에게는 지속적인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모로코는 이에 대응해 F-16 전투기 약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최초의 F-30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공중 및 지상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2 전차 도입은 이런 전략적 메시지 하나로 알제리에 대한 견제력과 동시에 자국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모로코가 한국산 이렇게 방산에 들인 것은 이 더운 50도 기후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K2 넘어 K9 천궁 잠수함까지 패키지 검토. 이제 한국산 하면은 전부 이게 조립처럼 이것저것 다 붙여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모로코의 관심은 단지 전차 도입에 그치지 않는다.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모로코는 천궁 2와 중거리 방공 시스템과 K9 자주포와 KSS-3 잠수함 등 한국산 무기 체계 전반을 패키지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산은 이게 부품이 단일화돼 있고 뭐 방금도 말했듯이 조립으로 여기저기 다 운영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러시아산에다 미국산에다 무슨 유럽산 뭐 이런 거 섞여서 정신이 없는데 우리 한국 것은 모든 부품에 딱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콘센트 꽂으면 뭐 어느 제품인데 콘센트에 딱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단일화돼 있으니까 한국 K방산으로 다 이제 도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전력 전반의 현대화와 한국 방산과의 장기 협력 체계 구축 의지를 보여준다. 모로코가 K2 전차가 모로코에 도입될 경우 이 아프리카 최초 운영 사례가 된다. 이미 폴란드 1000대 규모 계약과 페루 150대 계약, 전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K 방산에 많이 지금 인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이제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영향권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된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K2 도입을 검토하면서 러시아, 중국 무기 영향력이 강했던 북아프리카 중동 시장에서 K 방산의 입지 확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뭐 지금 이 K 방산에 지금 중국산이 저쪽 인도라든지 저 파키스탄 그쪽 나라에서부터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렇게 부실한 그걸로 전쟁에 패하게 되자 전부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산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틈사이를 미국산과 우리 한국산이라든지 그런 유럽들이 이제 파고드는데 우리 한국은 한 40% 싸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그들 값을 40%밖에 안 되면서 성능은 굉장히 좋다. 그런 이점들에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다 주문하면 6년을 기다리는데 한국이 1년 안에 다 갖다 준다. 폴란드가 주문하고 뭐 4개월부터 내리 1년 안에 다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재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주문한 것은 6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전쟁 다 타서 끝나버린 다음에 이제 오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부어스에 한국산이 딱이다. 미국 전차 200대 보유한 이 나라 급하게 한국 전차 찾는 이유라는 나라인데 모로코예요. 한국산 K2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 공식화하고 다 한국산으로 다 짜겠다고 그런 거예요. 부품 물론이고 모든 것이 아이들 갖고 노는 그런 블록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니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어스의 썬과 크로스 날 정치 코멘트 첫 번째 거예요. 이걸 손에 있는 걸 끄라는 거지.